공개 강의 시장은 일반 대중이죠. 일반 대중입니다.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나이와 뭐 직업과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어때야 되냐면요.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개념적이어야 하고, 연령, 직무, 나이, 성별, 연령과 나이는 같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편도선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컨텐츠여야 되다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컨텐츠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이나 동기부여나 열정이나 도전이나 스피치나 이미지 메이킹이나 성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 교육 시장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업 교육 시장은요, 성격이 약간 달라요. 뭐냐면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목적을 가진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성장이 어차피 좋은 거니까 어떤 교육이든 들어놓으면 돼가 아니고, 그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는 이 사람들을 40명을 교육하는데 교육 경비가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기업은 이걸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이상으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업무 현장에 있었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했을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비용이라고 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임직원들을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성과 관리나 목표 관리나 리더십, 조직 문화, 갈등 관리 등등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과를 향상하는 쪽에 포커싱이 됩니다. 10월 초, 늦어도 10월 말에는요, 2017년도 교육 전략을 짭니다. 교육 전략을 짤 때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201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뽑아놓고 자기들끼리 막 반성하고 회의합니다. 회의하고, 그죠? 계획 대비 실적,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분석을 하고요. 환경 분석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말하는 ISD의 환경 분석이 아니고요. 경영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 사업이 내년에는 글로벌하게 진출할 예정이니까 사실 국내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고 해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내 교육 경비는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업 전략을 분석을 하고, CEO는 지금쯤 연말쯤 됐으니까 또 이제 한번 터실 때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터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난 후에,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결과로 우리가 창의적 인재가 돼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교육 경비가 2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 20억을 가지고 우리 임직원을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3단계입니다. 그걸 고민을 해서 우리 임직원을 창의적인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지어놓고 임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맞아요? 네. 끝입니다. 니즈 분석. 현실이에요.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해요. 맞아요? 2번 물어보는 거 정도? 아니면 팀장이나 대표자한테 물어볼 거, 그냥 저 팀원들한테 몇 명 더 물어보는 거? 이 정도 수준에서 끝입니다.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이요, ISD 분석, ADDI 분석하는 사람 없어요. 경영 전략 분석하고 있지. 그거는요, 교육 담당자가요, 나 일 안 할게 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육생을 평가하지 않고 강사를 평가하지 않고 강사 평가를 교육생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교육 담당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고는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설문조사가 편해서 그래요. 뭘 해야 되는데?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데 돈을 1,000만 원 썼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이 강사를 모셨고 저 경비로 들어갔고 경비 처리도 하려면 결과 보고서 써야 되고 결과 보고서가 승인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이렇게 그래프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래야 좀 비슷하게 이렇게 결제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교육 담당자 바보 소리 듣습니다. 멍청아. 이걸 지금 교육 평가 결과라고 갖고 왔어? HRD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알 거예요. 커크패트릭의 평가의 4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하급하고 저급한 교육 프로그램 강사 평가 방법이 설문지입니다.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복잡하고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서 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솔루션을 넣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데, 솔루션이 복잡할 경우에는요 딱 2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세분화와 규격화입니다. 얇게 자르고 그거를 얼마 동안 하면 되는지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전체 액션 아이템의 개요와 관계를 보여준다. 셀프 리더십 같은 경우에 액션 아이템이 뭐가 있죠? 시간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목표 관리, 과정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인맥 관리가 있으면 인맥 관리가 있고, 그죠? 그러면 시간 관리하는 방법만 해도 우리 한 3시간, 4시간 강의해도 부족하잖아요. 그걸 커리큘럼에 어떻게 다 때려 박습니까? 못 박아요. 그럼 시간 관리하는 방법들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
내가 이 내 강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또는 내 성과를, 솔루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한두 가지만 교육 담당자가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앞에 설명을 이거를 임직원들이 잘하게 하려고 이 설명을 넣었구나라고 교육 담당자가 알기만 해도 교육 담당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 강의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리큘럼을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점. 여기까지는요, 사실 거의 개인 관점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조직에서 구미를 당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컨텐츠를 개발을 할 때 항상 이 관점이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이 컨텐츠가 개인에게는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까 또는 조직에게는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까, 이 양적 측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이걸 컨텐츠로 데뷔시켜야 됩니다. 창의성이라는 교육을 한다고 치면 개인 창의성만 100%,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들은 창의 교육은요 100% 개인 창의성이거든요. 그런데 조직관리 공부하는 사람은요, 개인 창의성이 조직관리나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창의성이 높으면 무조건 조직 창의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 조직의 성과를 내는 건 조직 창의성인데, 예를 들면 개인 창의성이 조직 창의성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내가 해석해 낼 수 있으면 개인 관점과 한 사람의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과 이 창의적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다 지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조직 창의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면 완전히 다른 컨텐츠가, 기업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고 개인 입장에서도 청중에게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